본 강연의 목표입니다. 명상 마음챙김 등 마음수행 관련 개념의 불명료함과 불일치를 먼저 마음챙김과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마음챙김은 무엇이고 명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마음챙김은 무엇이고 명상은 무엇인가요? 같은 건가요? 같다면 어떻게 같을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명상과 마음챙김. 그럼 호흡 명상과 호흡 마음 챙김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요? 건포도 명상과 건포도 마음 챙김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먹기 명상과 먹기 마음 챙김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다면 어떻게 같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걷기 명상, 걷기 마음 챙김 마찬가지입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가, 요가 명상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또 그러면 요가 마음 챙김과 요가 명상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마음 챙김 요가라는 표현도 있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실 수 있는지요? 학자들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기존의 명상과 마음 챙김에 대한 연구 자체가 다양한 명상 기법과 마음 챙김의 분명한 구분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때로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명상이 포괄적 개념이고 명상 안에 집중 명상이 있고 마음챙김 명상이 있다. 그러니까 명상에는 마음챙김 명상과 그렇지 않은 집중 명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명상의 한 유형으로 마음챙김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에는 집중이 없다는 건가요? 집중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을 구분한다면 또 호흡 명상을 집중 명상으로 본다면 호흡 명상과 호흡 마음챙김 명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호흡 명상, 호흡 마음챙김 명상. 또 바디 스캔은 명상인가요? 아니면 마음챙김 명상인가요? 혹은 심상법 아닌가요? 카바진의 그 유명한 MBSR 책이 있죠. 1990년도에 나온 Full Catastrophic Living. 우리말로는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 치유 이렇게 되어 있죠. 2017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때도 보면 바디 스캔을 소개하는 챕터에서 우리가 그 정수리에 고래 숨구멍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숨구멍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호흡이 통한다 이렇게 상상하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심상법일까요? 또 집중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을 이렇게 포괄해서 명상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러면 집중 명상, 마음챙김 명상 할 때 이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명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집중 명상에도 속하고 마음챙김 명상에도 속하는 그 명상이라는 것의 개념은 뭘까요? 또 우리가 명상은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 그냥 뭐 종교에 속하거나 과학의 영역이 아닌 그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명상은 과학이다.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뇌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유에도 이런 명상이 많이 쓰인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상이 뇌에 미친 연구에서 집중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이 구분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그 명상의 효과라고 얘기할 때 집중 명상의 효과와 마음챙김 명상의 효과를 구분해서 다루시나요? 우리 명상과 마음챙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것이 명상인가, 명상에 속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 명상, 명상이라고 우리 대표적인 명상이라고 알고 있죠. 또 행위 명상도 알고 계시죠? 설거지 명상, 걷기 명상 뭐 등등.
또 몸 명상, 바디 스캔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제 바디 스캔과는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쓰긴 합니다만, 또 소리 명상, 전 명상 등, 또 바디 스캔, 다 명상으로 보시죠. 또 마음 챙김 명상, 명상으로 보시겠죠. 감사 명상도 들어보셨죠? 감사 명상. 자비 명상은요? 자비 명상. 죽음 명상, 부자 명상. 부자가 되는 그런 명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 명상 있어요. 찾아보세요. 다이어트 명상도 있습니다. 확언 명상, 또 긍정 확언 명상, 자신감을 키워주는 명상, 글쓰기 명상도 있어요. 그림 그리기 명상도 있고요. 그림책 명상도 있습니다. 숙고 명상, 성찰 명상 등등 명상이 붙은 게 꽤 많아요. 유튜브에서만 찾아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부자 명상, 성공 명상, 뭐 학원 명상 이런 자신감 키워준 명상 등등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암시적인 게 많아요. 물론 좋은 거죠.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학원의 경우에는 그것이 학원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긍정 효과만 있지 않고 부정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죠.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명상이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상이라는 말이 그 명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개념으로 어, 대중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떻게? 다음도 명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스트레스 관리는 명상인가요? 아닌가요? 심리치료의 기법들은요? 명상인가요? 명상이라 부를 수 있나요? 부르는 분이 있나요? 스트레스 관리 기법, 인지 재구조화는 명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 재평가 기법, 역기능 사고 기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명상으로 분류되나요? 안 되나요? 행동 활성화 기법, 주장 훈련, 역할 연기, 스트레스 면역 기법, 또 여러분이 그 트라우마 우리 치료할 때 많이 쓰죠. EMDR, 그 안구를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 말이죠. 이런 EMDR 치료, 이건 명상인가요? 아닌가요? 심상법은 조금 아까 카바진의 그 MBSR에서 사용하는 바디 스캔도 심상법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상법들 많잖아요. 이완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심상을 유도하지요. 그래서 이완을 가져오고 그런 기법들이 전통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기법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것을 명상이라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우토겐, 자율훈련이라고도 하죠. 아우토겐 훈련은 명상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상당한 이완을 갖고 오죠. 몸의 이완을.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명상인가요? 아닌가요? 최면은요? 아니면 자기 암시는요? 아까 확언 명상과 자기 암시는 뭐가 다르죠? 자기 암시가 명상이 아니라면 확언 명상은 명상이 되나요? 또 긍정 심리에서는 강점을 개발하는 거는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 철학을 공부하는 거, 혹은 뭐 종교로 들어가서 뭐 성경을 공부한다, 뭐 금강경을 공부한다. 그런 공부는요. 그거는 명상인가요, 아닌가요? 명상을 포괄적으로 쓴다는 말이죠. 명상을 집중 명상도 포함하고 마음챙김 명상도 포함하고 아까 만약에 그 다양한 자비 명상, 감사 명상, 죽음 명상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명상의 범주에 넣는다면 말이죠. 그러면 명상은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기도는 명상에 되나요, 안 되나요? 명상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친절한 행동을 하는 거, 혹은 자비행, 자비로운 행동, 친절한 행동을 하는 거는 명상인가요, 아닌가요? 또 계율을 지키는 거, 이런 거는 명상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등등. 그럼 어디까지 명상에 속한다고 해야 될까요?
명상의 정의는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면, 적어도 이 앞에 나온 것들을 포함한다면 명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 명상의 효과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명상이라고 하고 쓰고 있을까요? 또 명상이 뇌에 미친 효과를 급할 때 인용되는 명상 연구에서 명상은 무엇을 뜻할까요? 명상의 오남용이 참 많습니다. 이건 조금 아까 했던 얘기와 유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끝에만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명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최근 들면서 명상 연구자들도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명상 연구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그 프랙티스들이, 여기서는 컨템플러티브 프랙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명상의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연구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명상만 그러냐? 마음 챙김도 유사해요. 물론 마음 챙김을 명상 속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넣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이 마음 챙김의 정의 역시 연구자들마다 혹은 수행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제가 제안하는 그 MMPT의 관점을 한번 접해 보시고, 한번 명상, 마음챙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전적 또 백과사전적인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의 정의입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생각, 정서 혹은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non-judgmental하게 어웨어한다. 비판단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요.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린다, 인식한다 하는 얘기죠. 또 보면은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internal and external experience. 이게 보게 되면 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을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적 경험만 마음챙김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외적 경험도 마음챙김이냐,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또 이런 마음챙김 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어웨어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도 쓰고요. 크리티시즘 없이 observation 한다. 이것도 비판단 얘기죠. 근데 여기에 종종 마음챙김에 자비의 개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이 non-judgmental하게 비판단적으로 자각한다에다가 그 compassion, 이런 자비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내적 감각 외에도 surrounding environment, 그래서 외부적인 상태, 조건,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을 마음챙김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그 전문가들도 좀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여기 카바진의 표현이죠. paying attention인데, 독특하게 하는 paying attention이다. 독특한 주의라는 것이죠. 어떤 주의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에 대해서 non-judgmentally, 비판단적으로 현재의 주의를 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또 도입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틱야탄 스님도 비슷한데 그 결과적인 효과도 같이 포함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void harming, 해를 주지 않는 것도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시겔 등은 또 그 우리 매일의 경험에서 그 새로운 것에 또 센시티브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겔은 이런 마음 챙김에 역시 또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change becomes possible. 그래서 그 변화, 이런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또 강조합니다. 또 살스버그의 경우에는 단순히 또 그걸 아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평정심, 이런 그 밸런스, 이런 것을 또 강조합니다.
물론 without judgment죠. non-judgmentally, 비판단적으로 등 이런 개념이 또 들어가요. 또 거머 등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그 어웨어하는 건데 여기에 또 acceptance, 수용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그 나의 경험에 있어서 내적 경험, 외적 경험을 다 포함하기도 하고 내적 경험만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그 결과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효과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수용이라든지 뭐 이런 변화라든지 그 해를 주지 않는다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것이 또 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사실은 좀 엉뚱한 건데요. 사띠가 그 영어권에서는 뭐 노티싱도 쓰이다가 이제 마인드풀리스로 정착이 됐죠, 번역어로.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엘렌 랭어 하버드의 심리학자죠. 여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마인드풀리스라는 개념을 썼어요. 근데 이 개념은 이 수행적 전통의 마인드풀리스랑은 다르죠. 그 전에 다룬 적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중에도 이걸 구분하지 않고 쓰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 불교에서의 사티에 대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원전을 해석하는 방법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전 자체가 부처님의 말씀이냐에 대해서 또 의문 푸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경전이 성립된 게 부처님 사후 한 500년 지난 후니까 말이죠. 그래서 또 지금 그 이 초기 불교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남방 불교에서도 국가마다 또 한 국가 내에서도 수행처마다 조금씩 그 수행법도 다르고요. 또 마음챙김에 대한 정의도 좀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명상의 개념이 너무 넓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컨템플러티브 사이언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엄브레라 텀으로 사용하면서 그 밑에 명상도 넣고 마음챙김도 넣는 그런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메디테이션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그 개념 밑에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리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연구들이 지금 컨템플러티브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컨템플러티브 테라피즈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코시니의 현대심리치료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0판까지 번역이 되어 있고 현재 11판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제 12장이 챕터 12장이 Mindfulness and Other Contemplative Therapies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템플러티브 테라피의 대표로 마인드풀리스를 뽑고 이 마음 챙김과 그 밖에 컨템플러티브 테라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템플레이션, 컨템플러티브 테라피스, 컨템플러티브 사이언스라는 개념의 그 명상, 마음 챙김을 넣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컨템플러티브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그렇게 포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명상과 마음 챙김을 포괄하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마음 수행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MMPT에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면은 전부 모두 마음 수행이다. 마음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양성한다. 이걸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그 깨달음까지도 이제 추구하는데 현대적으로는 우리는 깨달음보다는 어떤 치유, 건강, 행복 이것으로 이제 마음 수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그 박조건보다 그 안조건을 그 강조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마음 수행의 핵심이죠. 어,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 수행을 이제 저는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긍정 심리 수행 이와 같이 그 셋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쉬는 마음 기술, 혹은 수행법, 명상, 마음을 보는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법,
마음챙김, 마음을 쓰는 그런 수행법, 긍정심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바와나라고 동양에서는 써왔는데 이 개념이 이제 마인드 컬티베이션하고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어, 그 넓은 의미로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MMPT에서 마음 수행으로 그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를 구분하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나누면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시간상 충분히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행의 유형과 주의, 특히 그 어텐션과 어웨어니스 관계라서 좀 다루고 싶었는데 이것도 시간상 못 다룰 것 같습니다. 명상도 주의 훈련입니다. 무슨 순수한 주의, 베어 어텐션 훈련입니다. 순수한 주의란 것은 우리 욕구 생각을 쉬는, 내려놓는,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단적 주의죠. 다른 말로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처리라고 합니다. 이때 보게 되면은 감각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욕구 생각들로 그 힘들다가도 그런 감각이 쓱 들어오면서 욕구 생각이 쉬워지니까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과정에서 늘 평소에 그 특히 그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반추하는 습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치료하는데도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늘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감각에 마음을 열고 감각과 친해지는 그것이 명상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명상을 유형을 나누면 크게 개방형 명상과 집중형 명상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개방형 명상은 이제 줌 아웃,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두는 대상이 상당히 넓은 상태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걸어 다니면서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내가 다 열린 상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집중형 명상인 경우에는 그 호흡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좀 제한된 어떤 감각에 우리 주의를 모으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집중형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그 개방형 명상, 특히 행위 명상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명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호흡 명상도 좋습니다만 저는 특히 그 행위 명상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는 행위니까요. 뭐 요리를 한다, 식사를 한다, 설거지를 한다, 이를 닦는다, 뭐 샤워를 한다, 청소를 한다, 걷는다. 일상에 매일 하는 행위거든요. 그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 온전히 그 행위만을 하는 것이죠. 걸을 땐 걷기만, 이 닦을 땐 이 닦기만, 설거지할 땐 설거지만. 즉 그럴 때 우리는 욕구 생각을 쉬고 감각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의식에 들어오게 될 때 욕구 생각은 쉬게 되는 것이죠. 마음 챙김도 주의 훈련이죠. 마음 챙김의 경우에는 앞에서 명상이 베어 텐션이라면 마음 챙김은 베어 메타 텐션입니다. 그 베어한 어텐션을 비판단적인 주의를 내 마음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보내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자신반조라고도 합니다. 내 마음을 반조해 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보통 마음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화가 나면 화에서 세상을 보고 불안하면 불안해서 세상을 보고 우울할 때는 우울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할 때는 바로 그 불안을, 분노를, 그 우울을 봅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요. 그래서 이런 마음 챙김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자기 객관화 혹은 탈동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 탈동일시가 그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욕구를 내거나 혹은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나라고 믿는 거기서 오는 고통이 크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과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리가 두어지는 것이죠. 디센터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치유 효과까지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위주의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베어 메타 어텐션, 순수한 상위주의는 마음 챙김이고 우리가 좋은 그 마음의 그 훈련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상위주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준비한 것을 잘 발표하면 되는데 발표할 때 좀 긴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될 때 그 긴장에 주의를 보내고, 내가 떨고 있네. 떨면 안 되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사람들이 내 빨개지고 있는 얼굴을 보고 있을 것이야. 내가 이러다가 내가 발표도 못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욕구, 발표를 잘해야 돼, 발표를 잘 못하면 안 돼, 라는 이런 욕구의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한테 마이너스지요. 마음 챙김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먼저 순간 마음 챙김, 지속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을 이제 하다 보면 어, 순간적으로 마음 챙김할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챙김의 내공이 크지 않을 때는 말이죠. 알아는 차렸는데 그 마음 챙김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 화에 분노에 딸려 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강한 자석에 쇠가 끌려 들어가듯이 말이죠. 그 떨어지는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지속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또 불안이면 불안, 이와 같이 내 마음 상태를 지속적으로 마음 챙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행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으로 마음 챙김과 밖으로 마음 챙김의 구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사띠 마음챙김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념체경에도 보면은 안으로도 마음챙김, 밖으로도 마음챙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럴 때 안으로 마음챙김, 밖으로 마음챙김에 대해서 수행자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밖으로 마음챙김은 마치 밖에서 CCTV 드론을 띄우고 보듯이 나를 보는 겁니다. 예컨대 이를 닫고 있으면은 이 닦는 내 몸을 봅니다. 내가 이 닦고 있으면 이 닦는 줄을 분명히 압니다. 그 분명히 안다고 할 때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이를 닦는 걸 보듯이 내 몸이 이를 닦는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내 몸이요. 내가 이를 닦는다기보다는 내 몸이 이를 닦고 있다는 자각. 그리고 이 단순히 바깥에서 마치 뭐 헬이 된 것처럼만 보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렇게만 마음 챙김하게 되면 마치 그 자신이 해리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안으로 마음 챙김 그럴 때는 이를 닦으며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의 움직임의 감각, 이에서의 느껴지는 그 감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치약의 향, 맛, 또 치약과 그 칫솔로 그 잇몸과 이를 마찰하는 그 감각,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런 감각을 경험하고 있네, 이런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자각, 이것이 함께 될 때 그 이닫기 명상에서 이닫기 마음챙김 명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닫기 명상할 때만 해도 자기 객관화가 없지만 이닫기 마음챙김 명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닦는 나를 객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마음챙김 하게 되면 일상에서 나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은 이 몸입니다. 몸에 대한 객관화, 몸에 대한 탈동일시죠.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몸에 대한 그 동일시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몸이 이렇게 이인화처럼 헬이 돼서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이를 닦을 때도 신통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나하나 계산해서 의식적으로 이를 닦지는 않습니다. 몸이 닦아요. 몸이 알아서 어느 정도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말이죠. 어느 정도 치약이 입에 모이게 되면 뱉어내고 말이죠. 또 물컵을 들고 양치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몸이 해요. 그거를 이렇게 마음 챙기며 보게 되면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몸으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명상적인 상태가라면은 다른 어떤 욕구 생각 없이 고요한 그런 고요한 나, 영점 나의 상태를 체험할 수 있겠죠. 그런 나를 자각할 수 있겠죠. 혹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 생각을 더 잘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도 잘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 마음 챙김, 밖으로 마음 챙김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함으로써 내 몸에 대한 객관화, 내 마음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반조 마음 챙김과 회광 반조 마음 챙김의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마음 챙김은 반조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가 심리 치료에 도입하는 마음 챙김들은 반조 마음 챙김이죠. 이 반조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반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생각, 감정 등을 객관화하는 것이죠. 나와 동일시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갖고 있는 효과가 심리 치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에서는 이런 반조 마음 챙김의 요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일반적으로 그 남방 불교 쪽에서는 이 반조 마음 챙김을 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반조하다 보면 거기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다 어떤 욕구, 생각, 감정, 감각 등 이것들의 조합이거든요. 거기 나라고 부를 만한 걸 찾기가 어려워요. 뭐 이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깨달음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물론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반조 마음 챙김을 쭉 끌고 가다 보면 내 몸이 객관화되고 마음이 객관화됨으로써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자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아의 그 깨달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광반조 마음챙김은 뭐냐면 이건 제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그 두 마음챙김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마음 반조 마음챙김과 회광반조 마음챙김은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승권에서 대승불교 쪽, 선불교 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음챙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반조 기본적으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욕구를 내면 욕구를 떨어져서 탈동일시해서 객관화해서 경험하는 거죠. 감정을, 생각을 떨어져 봐요. 감각을, 그걸 경험하고 있음을 마치 허공에서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듯이 말이죠. 그런데 회광반조 마음챙김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호흡 감각을 경험한다 그러면 호흡 감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하는 주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나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험하는 무엇이 있다고 상정할 수 있죠. 우리가 TV에서 뭐 코미디도 나오고 호러물도 나오고 뭐 뉴스도 나오고 다양하게 여러 나올 수 있지만 그 TV가 그런 그 내용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의식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나눠보게 되면 욕구, 생각, 감정, 감각 등이죠. 그거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돌아보는 거, 그거를 저는 회광반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대승권에서는 그 참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참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라는 말을 쓰는 순간 가짜나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또 순수의식이란 말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의식이 있을 뿐이지 순수의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식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비유하자면은 찰흙으로 고양이도 빚고 강아지도 빚을 수 있죠. 전부 다 다른 모습들이죠. 이건 강아지, 이건 고양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다 같은 찰흙이죠. 레고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빌딩을 만들 수도 있고 배를 만들 수도 있죠. 결국은 다 레고 블록들이죠.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경험과 경험하는 주체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둘이 아니죠. 그게 이제 이 불교 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불이죠. 불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그 바른 마음 공부, 마음 챙김 깨달음 참여형 영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시간상 제가 긍정심리 부분은 못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 수행에는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인데요. 긍정심리는 다음 기회에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나누는 이런 구분에 MMPT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방문하시면 몇 가지 관련된 그 강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